자, 이제 또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밥 먹은 지가 얼마인데 졸음이 올 텐데. 그죠? 자, 우리 이제 건축법이 나오는데요. 이 건축법 7문제 시험 나올 때 한 4개까지는 우리가 매일 보던 이제 기출 문제 변형해서 나오고요. 근데 한 3개 정도는 이제 틀리라고 건축 기사 시험에 나오는 거라. 그치? 근데 그런 것도 우리 다 맞춥니다. 예. 그래서 건축 기사 시험 출제하시는 교수님한테 문제를 갖다가 한 10대 개 얻어오면은 그한테 다 걸립니다. 예. 예. 우리 학교 교수님들 다 출제위원들이에요. 예. 자, 우리 건축 허가에 대한 뜻이 나오죠. 그래서 건축 허가는요. 우리가 보통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 가지고 태어나는 권리를 이제 자연적 권리라 그러고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건축을 할 권리를 타고났는데 이걸 국가가 뺏어갔어요. 그리고 허가받은 사람한테 빼앗아갔던 권리를 다시 돌려줍니다. 이게 바로 허가야. 그러면 우리는 건축허가 받았을 때 기뻐해야 됩니까? 담담해야 됩니까? 담담해야 돼. 원래 내 권리인데 뺏겼다 도로 찾아온 거야. 그렇죠? 건축허가 자연적인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시험 문제 무조건 지문 한 개라도 나와. 누가 허가권자인가? 우리는 이제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원칙적인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예외적으로 특별시나 광역시에다가 건축할 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허가권자 안 되는 사람,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요. 절대 건축 허가권자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언제 허가권자가 되는가? 특별시나 광역시에다 규모가 큰 거 지을 때요.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데 21층 이상이든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든 그게 공장일 때는 제외, 창고도 제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도 제외. 이때 제외라는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아니라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이 허가권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할지라도 초고층 건축물은 다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경우에는 누가 허가권자인지 맞춰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20층짜리 건물 지을 때 누가 허가권자입니까? 강남구청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21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는 누가 허가권자입니까? 서울특별시장. 그러면 경기도 가평군에 21층짜리를 지을 때는 누가 허가권자인가요? 누가 경기도지사로 손 들어보세요. 써놨잖아 여기에. 도지사 안 된다고. 예? 써놨잖아. 너무해. 쓰고 한 10초 지났는데. 가평군수야. 가평군수. 그래서 단 이제 뒤에 나옵니다.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고 가평군수 허가권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절대 건축 허가권자가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장이 한 명이 있어요. 수원시장. 경기도청 건물이 다 수원시에 있어. 도청 건물 신축, 중축, 개축 다 누가 허가받는 거예요? 수원시장. 그러니까 수원시에 뻑하면 있잖아. 한번 들어왔다 나가라 그래. 시청에 들어오라 그런다니까. 예, 그래서 도지사가 절대 안 되고 OX로 대답해 보세요. 원칙적인 건축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이지만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건축하는 건물은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허가권자가 된다. X. 왠지 또 국가계획 나오고. 예.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 X.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건축할 때는 관할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 X. 조심하라고요. 어차피 뭐 틀리겠지 뭐 그냥 설명했으니까. 예.
그다음 이제 건축 허가 절차. 우리 건축 허가를 받을 때요. 가장 궁금한 게 이 땅에 내가 건축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자, 핵심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줄지 사전에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사전에 결정해 주면 자기가 이제 그 땅 살려는 거지. 자, 1번 허용되는지 여부.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두 번째, 허용이 된다 그래도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가 몇 층까지 되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혹시나 내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미리 확정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를 사전에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고요.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요. 건축 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이때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사전 결정 통지. 네가 건축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겠다. 허가 내준 건 아니야. 아직 허가 안 내줬어요. 허가 내주겠다는 사전 결정 통지만 받으면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다 받은 것으로 봐주겠대. 아직 허가 내준 것도 아닌데 먼저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산지 전용 허가나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보는데 단 보전 산지일 때는 도시 지역에서만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봐주겠다. 여기 시험 문제 2번이 2번이 시험 문제라고요. 보전 산지일 때는 도시 지역에서만 사전 결정 통지 받았을 때 산지 전용 허가 등등을 받은 것으로 봐주겠다.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봐주겠다. 하천 전용 허가, 하천에다가 다리 놓는 게 하천 전용 허가야. 받은 것으로 봐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교수님은 틀린 걸 써요. 도로 조명 허가. 도로 조명 허가 받은 것으로 봐주지 않는다. 도로 조명 허가는 틀린 지문으로 내요. 그 다음에 사전 결정할 때는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돼요.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15일 내 의견 제출. 그럼 아까 우리요. 사전 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권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돼. 제가요. 누가 건축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 내줄지 물어봐서 허가 내주겠다고 사전 결정하려는데요. 제가 사전 결정하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가 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허가권자님 물어보죠. 그러면 15일 내 의견 제출.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그러면 그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사전 결정 신청자는요. 사전 결정 통지 받았다. 이게 핵심이야. 2년 내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돼. 그러면 무조건 허가 내줘. 2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허가 낼 수도 있고 2년 내 사전 결정 받고 건축 허가 신청 안 하면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년 내 안 하면. 그러면 절대 함정에 빠지면 안 돼. 2년 내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데 2년 내에 공사 착수해야 된다면 틀려. 2년 내에 공사 착수가 2년 내에 건축 허가 신청하면 무조건 허가 내줍니다. 그다음 이제 도지사의 사전 승인. 이거는요. 허가권자가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예요. 자, 시장이나 군수가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규모가 큰 건물에 대해서는요. 미리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서 도지사 승인은 총 몇 번 나온다 그랬죠? 몇 번? 6번. 이게 몇 번째 나온 거예요? 이게 5번째 나왔죠. 6번은 저는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 있거든요. 네, 그래서 5번째 나온 겁니다. 자, 규모가 큰 건물이에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어디다가 시나 군에 지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건물을요, 세상에 어디다 짓는 거야? 어디다가? 시나 군에다가. 그럼 가평군에다가 21층 지을 때는 허가권자는 가평군수지만 뭔가 불안하잖아, 그렇죠? 경기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아라. 단 공장, 창고,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다. 그 얘기는 사전 승인 안 받는다. 초고층 건축물은 다시 제외. 제외니까 이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전 승인을.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요. 이렇게 규모가 크다 그래도 예. 만약에 이거 안 받는다 그래도 얘네들은 받는 경우가 있다. 따로 받으라면 받아야 됩니다. 안 받는 경우 있다 할지라도. 다음 2번째,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경기도 가평군 같은 데입니다. 규모는 3층 이상 또는 그리고 아니야 또는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5개 건물에 대해서는요, 가평군수가 허가 내주기 전에 경기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돼요. 자, 오염시키는 거 5개,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5개. 여기 공장은 안 나와요. 교수님, 공장이 더 오염시키는 거 아닙니까? 공장은 아예 허가를 안 내주거든. 이거는 허가 내주겠다는 거야. 단 사전 승인 받고 내주겠다는 얘기고, 공장은 아예 허가 안 내줘요. 공장 안 나와. 3번,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어디야? 경기도 고양시, 일산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요, 경기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고양시장이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는 3층 연면적 합계 1000 이상 나왔죠. 여기 주거환경, 교육환경에는 안 나오지. 규모가. 왜 안 나올까? 자, 자연환경 수질 보호는요, 건물 규모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더 커진다고. 그런데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은 건물 규모와는 상관이 없죠. 왜? 아니 3층짜리 러브 호텔은 주거환경 해치고 2층짜리는 해치지 않나? 그렇죠? 여기는 건물 규모가 안 나와요. 2개만 나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설 2개. 위락시설, 숙박시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것이 2005년도에 생겼어요.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다가 갑자기 공사가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부도가 나거나 건축주가 파산하거나 그럴 때 뒷정리를 잘하고 중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고 우범지대가 돼요.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중단하고 방치할 경우 미관 개선,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라. 원칙적인 규정. 이게 이제 규모가 나와요.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이거 계속 개정됐는데 개정되기 전건 제가 설명 안 드릴게. 헷갈리니까. 현재 것만 보세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 신고하는 건축주에게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바로 이걸 예치금을 건축 공사비의 1% 범위에 예치할 수 있다. 100억짜리 공사면 1억 범위 내에서죠. 이때 보증서로 예치해도 돼요. 그렇지? 근데 시험 문제는 이 가로가 시험 문제예요. 예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요, 공사가 중단될 리가 없을 때는 예치하지 않아요. 먼저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공사를 중단시킬 리가 없는 LH 공사나 지방 공사다. 얘네들은 예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요, 공사가 중단될 리가 없는 건축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분양 보증을 받거나 또는 신탁 계약을 체결했을 때, 뭐 신탁사가 있잖아요. 책임을 지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든. 그래서 여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범위에서 예치합니다. 예치금을 반환할 때는요,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하는데 아까 우리 보증서로 예치할 수 있죠? 보증서 예치했을 때 이자를 갖다가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예외적 건축 불허가 처분. 이거는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아까 우리 건축 허가는 자연적 권리 상태를 회복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건축 허가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이 건축 허가는 법적인 성질이요. 그 성질이 기속행위라 그래요. 기속행위. 어떤 사람이 건축 허가 신청했어. 그러면 허가 요건을 다 살펴보고 허가 요건에 적합하잖아요. 무조건 허가 내줘야 돼. 허가 안 내줄 재량권이 없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요. 요런 일이 한번 벌어진 겁니다. 거기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가면은 백석동이라고 있어요. 요 백석동에서 갑이라는 분이 평소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동양 최대의 나이트 클럽을 지은 겁니다. 나이트 클럽을 지었어요. 이 나이트 클럽 이름이 터널 라이트입니다. 건축 허가 신청했어요. 그럼 건축 허가의 법정 성질 기속행위죠. 허가 요건에 적합했습니다.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백석동의 아줌마들이 데모를 한 겁니다. 어떻게 백석동에서 동양 최대의 나이트클럽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그 아주머니 젊었을 때는 나이트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근데 내준 거죠. 데모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고양시장이 건축허가 취소했습니다. 근데 이 갑이라는 분께서는요. 건축법을 공부하신 분인가 봐요. 아니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인데 허가 요건에 적합한데 왜 건축허가 취소했느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소했어요. 그래서 이 터널 라이트가 무사히 완공이 돼서 오랫동안 성업을 한 겁니다. 그다음 몇 년 전에는 이제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일산 갈 때요 자유로를 달리잖아요. 그러면 장항 IC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회전을 싹 하면 우회전 하는데 입구에 큰 간판이 보입니다. 바로 그 웨이터가 달아놓은 광고 간판인데 부킹 천국 불신지옥 입구에서 조용필을 찾아주세요. 그 웨이터 이름이 조용필이야. 그래서 부킹 천국 불신지옥 조용필을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바로 터널 라이트죠. 터널 라이트. 그래서 이 터널 라이트가 몇 년 전에 폐업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직전에 폐업했을 거예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누가 봐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건물을 건축 허가를 예외적으로 안 내주려고 이 조문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이게 종합문제 만들 때 10번 이상 시험에 나왔어요.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할 때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허가 내주라 그래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번 체크해야 될 거죠.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어디에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요.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계속 나왔던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 사건이에요, 사건. 예. 그래서 이제 이 조문 신설했거든요. 이 조문 신설했으면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은 못 지를 거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경기도 이 시 이름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S시. 경기도 S시에서요. 을이라는 분이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러브 호텔을 하나 지으려고 했습니다. 러브. 예. 숙박시설이죠, 그렇죠? 예.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안 내주면 되죠. 예.
허가 요건에 적합해 일단. 허가 안 내주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를 소집했어요. 근데 통과됐네. 친구들이었어. 예, 통과됐네. 예. 그래서 이게 또 시험에 또 계속 나오는 거야. 있어봤자 계속 그냥 SC. 안 좋은 일이라서 어느 시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렇다 이거죠. 1번 계속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2번은 만들어진 지가 13년이 됐습니다. 제 기억은 2012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상습 침수 지역에서 거실을 지하층에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 설치하는 거 이거 건축허가 안 내줄 수 있다. 상습 침수 지역의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할 때는요 이거 위험해요. 물이 차면은 못 열고 나와요. 수압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KBS 예전에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테스트를 해봤어요. 물을 갖다 한 50cm를 부은 다음에 문을 열 수 있는가? 못 열어요. 수압 때문에. 그래서 요거 만들었는데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번만 계속 한 10번 나왔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요건에 적합해도 안 내줄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있다. 그죠? 그다음 이제 건축 허가의 특례.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미리도 시험에 나왔어요. 미리 신고하고 건축하면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미리 요거 시험 나옵니다. 미리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 받았을 때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사항은요. 건축 신고를 했을 때 수리가 되면 똑같이 의제가 돼. 예를 들면 건축 허가 받으면 개발 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 건축 신고가 수리가 되면은 개발 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공작물 설치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이렇게 의제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건축 신고한 자가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요. 신고 효력은 없어집니다. 1년의 착수. 단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 있다 인정하면 몇 년 범위라고 나와요. 1년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할 수 있는데 이 1년을 계속 6개월로 내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은 출제 위원만 들어가면 무조건 1년을 6개월 1년 연장을 6개월 연장한 틀리게 냅니다. 조심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이거지. 건축 신고 대상. 이거는 문제집 풀면 우리 외우는 거예요.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자, 건축 면적 아니죠? 그렇죠? 건축 면적 아니잖아.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 대지 면적도 아니지. 그렇죠?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이니까 신축 빠졌죠. 이전도 빠졌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내인 경우로 한정해서 건축 신고 받아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지역이 아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규모가 작은 연면적 200 미만이고 그리고예요.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다. 그래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이게 방제 지구나 붕괴 위험 지역에서는 규모가 작아도 건축 허가를 신고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대수선. 원래 우리 대수선도 허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모가 작은 대수선 신고. 그 다음에 우리 대수선에 나오는 단어 4개 있었죠. 기억하세요? 대수선에 나오는 단어 4개.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그래서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 대수선에 해당되는 단어들이잖아요.
요 네 개 단어 중에서 가장 경미한 게 어떤 걸까요? 증설해체, 수선, 변경 중에 가장 경미한 거 수선이지. 그래서 끝에가 수선으로 끝나는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건축 신고만 하면 된다. 수선으로 끝나면 신고만 하면 된다. 자, 이제 소규모 건물이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1번을 체크해야 돼요. 응용 문제가 여기서 나와. 연면적 합계는 뭐예요? 대지 안에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건물의 여러 동의 그 동을 다 동별 연면적을 합친 게 연면적 합계예요. 그러니까 대지 안에 건물이 여러 동이 있을 때 각 동의 연면적을 더한 연면적 합계라고요.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은요. 건축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공부했어요. 문제집에서. 이 문제 풀었어. 자, 보세요. 대지가 있고 건물이 하나가 있어. 한 개. 이 건물이 단층이야. 단층이고 이게 100제곱미터 이하의 바닥 면적이에요. 자,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면요. 연면적은 얼마예요, 이거요? 단층이니까. 각 층의 바닥 면적이 합계 연면적이잖아요. 건물 한 개가 있고 단층짜리 건물이야.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합계가 100이면은요. 연면적도 얼마야? 100. 그다음에 대지 안에 있는 건물의 연면적을 다 더하면 또 얼마야? 연면 합계가 얼마야? 100이지. 이게 함정으로 나오는 거야. 대지 안에 건물이 한 개가 있고 단층 건물이다. 바닥 면적이 100이다 그러면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인데 단층이니까 연면적도 100이고 대지 안에 있는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더한 게 연면 합계인데 연면 합계도 100이죠. 이게 함정이네. 우리 한번 풀어봤어. 지난번에. 기억은 안 나겠지만 높이를 3m 범위에서 증축 5m짜리를 8m까지 증축한다. 건축 신고. 표준 설계 도서로 지면 건축법을 위반할 리가 없어요. 건축 신고. 4번에 공장 짓는 곳이 3군데 있어요.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유통형. 그다음에 산업단지 3군데에서 규모가 작아요. 2층 이하고 그리고 연면 작게 500 이하인 공장은 신고만 하면 되고요. 농업이나 수산업 경영하기 위해서 읍면적에 건축한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나 작물 재배사, 사로 끝나니까 400이야. 네, 400. 나 건축 신고다. 지금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어차피 문제 풀다가 보면은 다 외워지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요. 첫 번째, 국토관리를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두 번째,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은요. 모든 허가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포함한 모든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를 제한, 허가 내주지 말 수 있고 저 이미 내줬는데요. 착공을 못하게 해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지역계획, 두 번째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이 되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밑에 구청장, 도지사는 자기 밑에 시장, 군수, 결국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착공을 못하게 제한할 수가 있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요.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했을 때는 즉시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자기가 해제하는 게 아니라 해제하라고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제한의 방법 이거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 10문제 될 거예요. 제한 기간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 기간 연장할 수 있다.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예. 그다음에 상세하게 해서 공고해라고 나왔고요. 자, 이제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돼 있죠.
할 수 있다 하여야 가지고 문제 냈을 때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왜? 헌법재판소 판례 때문에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 그러면 보세요. 건축 허가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가 맞다는 게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1번 허가 받은 날부터 몇 년?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했을 때는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공장은 3년 내에 착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이 되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횟수 제한 없어요. 착수를 1년 범위 연장할 수 있고 2번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도 인정할 때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면 완료가 불가능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미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것이 확실할 때는 돌려보내야 한다. 시험 봐야 한다니까. 예. 진짜 시험은 시험 봐야 한다. 시험. 이거 확실한 때고요. 2번 착공 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될 때는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대지와 이제 도로를 볼 때 이제 먼저 용도 변경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물은 시설군과 용도군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도 29개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3개씩 끊어서 외운 적이 있죠. 자산전, 문용교, 근주기. 자산전, 문용교, 근주기. 그래서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군은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밖에 없어요. 산업 등 시설군 이런 거 있죠. 산업에 필요한 것들.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 발전. 문화미 집회시설군에는 4개가 있어요. 문화미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그래서 자산전, 문, 영교, 근주기, 기타.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기타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도축장, 작물 재배사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용도 변경 파트에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있어요. 맞추려면 많이 외워야 되거든. 시설군이 밑에 있는 시설군에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시설군 바뀐다.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위에 있던 시설이 밑에 있는 시설군으로 바뀐다. 용도 변경 신고만 하면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작물 재배사를요.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9번에서 7번으로 바뀌는 거죠. 밑에서 위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지금까지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쉬웠던 게 이거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서 용도 변경한다는 것은 갈 데가 어딘밖에 없어. 윗밖에 없잖아. 무조건 허가지. 근데 반대로 또 쉬웠던 게 있어요. 또 쉬웠던 거. 맨 위에 있는 거. 자동차 관련 시설. 예, 뭐 주차장이라든가 폐차장 이런 거예요. 이게 다른 것으로 바뀐다 그러면 갈 때는 밑에밖에 없지. 그래서 용도 변경 신고. 그래서 끝과 끝에서 문제를 냈을 때가 제일 쉬웠다. 자, 그러면은 앞에 자만 따서 외우는 것이 자산전, 문용교, 근주기인데, 그러면 이때 우리가 그래도 이유는 좀 알고 외워두면 문제 풀 때 속도가 좀 빨라요. 자, 맨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주거 업무 시설구는 다 누워 자는 곳이 나와요. 우리가 잘 때 밑에서 요를 깔고 자죠. 요가 뭐야? 9번. 그러니까 주거 업무 시설구는 밑에서 두 번째 요를 깔고 두 번째 나오는구나. 누워 자는 곳이니까. 그러면 누워 자는데 보세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누워 자죠. 업무 시설의 대표가 오피스텔이에요. 누워 자죠.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은 강제로 일정 기간 자고 와야 돼. 다 자는 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주거 업무 시설고 누워 자는 데하고 근처에 있는 시설이 뭐야? 근린생활 시설군이야. 거기가 근처에 있다 근린생활. 일종근생, 이종근생 단 다중생활 시설. 고시원은 제외. 고시원은 영업시설군으로 가요. 교육복지, 그렇죠? 교육복지 나옵니다. 의료, 보육지, 영업시설군. 그러면 숙박시설이 영업시설군에 가 있어요. 숙박시설이. 원래 우리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은 같이 붙어 다녔잖아. 여기서는 떨어져 있어요. 숙박시설이 5번 영업시설군. 그러면은 다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무나미 집회시설군, 자산전, 문영교, 근주기. 이 무나미 집회시설군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가 바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위락시설을 운영하시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종교시설로 바꿀 수가 있네.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의 대표 나이트클럽. 법에는 나이트라고 안 나오고요. 무도장으로 나옵니다. 무도장을 종교시설로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의 사이키 조명을 띄어내고 거기다 십자가를 걸은 거지. 그러면 같은 무나미 집회시설군, 같은 시설과 용도 변경이죠. 이럴 때는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는 거다. 이게 몇 페이지에 나오죠?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해라.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해라. 기재 내용 변경 신청. 144페이지 가로 3번. 동일 시설군 내 용도 변경 나오죠? 세 번째 줄.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같은 호에서 바뀔 때는 같은 호, 예를 들면요. 위락시설이 3호잖아요. 3호 안에 위락시설 중에 무도장이 있고 또 무도학원, 댄스 교습소가 있어요. 무도장을 무도학원 바꿨다. 같은 3호에서 바뀌었죠. 이럴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알아서 바꿔줍니다. 알아서.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1종 근생, 2종 근생 간의 변경,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알아서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게 용도 변경.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우리 문제집 풀면 이거 외우는 거지. 예. 그러면 이제 무나미 집회시설군이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이게 산업 등 시설군이에요. 산업의 필요는 보세요. 자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운반하고 창고에 저장하고 공장에서 만들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대표가 주유소예요. 기름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어디다 묻어? 산에. 묘지 관련 시설, 장례 시설. 산에 묻어. 두 개 나오죠. 산업 등 시설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죠. 용도 변경 허가는 뭐 밑에서 위, 신고는 위에서 아래 신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의 안전이라는 게 저대지.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저대지를 했더니 놀래서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졸다 잠 깨신 분 계셨어요. 예, 낮은 대지란 뜻입니다. 본인을 부르는 게 아니야.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다만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방습의 필요가 없을 때는 낮아도 괜찮다. 습지 매립지도요 건축 가능해요. 단 성토나 집안 개량을 하면. 그래서 난지도 매립장 건축 가능하다. 배수 시설 대지에는요 배수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요. 옹벽 설치. 우리 흔히 축대 쌓는다 그러죠. 축대. 근데 축대라는 말을 안 써. 옹벽이라 그래. 법에서는요. 손괴. 괴가 무너질 괴자예요. 무너질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자, 대지의 조경 시험에 거의 매년 나와. 네, 대지의 조경하고 공개 공지는 거의 매년 나와요 시험에.
자, 대지의 조경은 뭐예요? 나무 심는 걸 조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요, 원칙적으로 조경을 해야 돼.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나무 심으라는 마당에.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은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의무가 없는 기고고, 시험 문제는 이 예외가 시험 문제예요. 조경을 하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 자, 여기 1번에 녹지지역 나오죠. 그 다음에 뒤를 볼게요. 9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관리지역 나오죠. 그러면 1번하고 9번을 묶으면은요, 녹관농자가 돼. 녹관농자. 녹관농자에는 어떤 건물을 어떤 규모로 짓던 간에 조경 의무가 없어. 왜 그럴까요? 그 지역이 조경이야. 그 지역 자체가 조경이라니까.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조경이다.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은요, 규모가 작은 공장이에요. 예, 조경을 강제할 수가 없어. 2번하고 3번.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대지. 아, 대지 면적이 5천 미만이래. 규모 작다. 건물의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 건물 규모가 작다. 조경을 강제하지 않겠다. 4번 산업단지 안의 공장. 산업단지는요, 자체 조경이 돼 있어요. 개별 건물 지을 때 나무 심을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5번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 심으면 나무가 말라 죽어. 조경을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는 이때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다를 메운 땅에는 나무를 못 심죠. 소금기가 빠지기 전까지는 다 말라 죽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폐수를 몰래 버리는 공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폐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쪽은요, 모든 나무가 다 말라 죽어 있거든. 예, 다 없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게 3개가 있어. 갈대, 미나리, 고사리 3개는 살아남았어. 그럼 여러분은 갈대는 안 먹잖아. 먹잖아. 그래서 가끔 장날에 가면은 눈이 아주 어두운 할머니께서 자연산 미나리 자기가 직접 캤대. 고사리하고 미나리를 캐서 팔아요. 그러면 저렇게 눈이 어두우신 분이 어떻게 눈에 고사리하고 미나리가 보였을까? 주변이 다 말라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사거나 그러면은 그 안에는 이제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텅스텐, 니켈, 납, 카드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사리하고 미나리는요, 절대 자연산을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오염된 땅에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게 갈대는 안 먹으니까. 근데 먹잖아 그거는요. 자연산 미나리, 고사리 드시면 그건 다 양식을 드셔야 돼요. 양식. 근데 혹시나 말 안 듣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 미나리 즙을 녹즙기로 갈아서 아침마다 먹이는 거야. 녹즙기로. 예, 녹즙기로 갈아 곱게 갈면 그 안에 납, 카드뮴, 니켈, 텅스텐, 망간이 막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 잔 마시니까 손이 돌아가. 2잔 마시니까 눈이 돌아가. 그렇죠? 예. 그래서 염분이 함유되어 있을 때 못하고, 조경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무슨 군사시설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축사. 조경은 사람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축사에는 조경이 필요 없다. 어떤 분은 축사에 조경해 주면은 돼지가 기분 좋아서 살이 연해지지 않겠냐 그러는데, 하여튼 조경 필요 없습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축, 이건 3년 쓰는 거예요. 3년 쓰기 위해서, 예? 나무를 심어 주진 않아. 허가 대상 가설 건축을. 그 다음에 이제 물류시설, 창고 같은 겁니다. 연면적 합계 1,500 미만 물류시설은요, 조경 안 해도 되는데 가로가 시험 문제야. 거기가 주거나 상업지역은 물류시설 무조건 조경해야 돼. 삭막해지거든요. 삭막해지고. 9번은요, 이제 자 9번 아까 나왔죠, 녹관농자. 예.
10번은 이제 1, 2, 3번은 관광지예요. 정치를 보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나무가 가리고 있어. 그래서 관광지는 적용이 필요 없구나.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생긴 게 4번이에요. 골프장. 공을 때렸더니 나무에 걸리네. 골프장은 적용이 필요 없다.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럼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공개 공지부터 보겠습니다.